안녕하세요. 별의 속삭입니다. 오늘은 오우헨리의 경찰관과 찬송가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메디슨 스퀘어 파크에서 추위에 떨고 있는 한 남자. 그는 다가올 겨울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조금 독특합니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럼 지금부터 경찰관과 찬송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메디슨 스퀘어 파크의 벤치 위에서 소피는 몸을 뒤척였다. 기러기들이 밤하늘을 높이 날며 울어대고 모피코트 없는 아내들이 갑자기 남편에게 다정해지고, 그리고 소피가 공원 벤치 위에서 몸을 뒤척이는 것을 보면 곧 겨울이 다가온다는 걸 알 수 있었다. 낙엽 한 장이 소피의 무릎 위에 떨어졌다. 그것은 잭 프로스트가 남긴 명함이었다. 겨울의 신인 잭은 메디슨 스퀘어 파크의 단골 손님들에게 늘 친절하게도 매년 찾아올 때를 미리 알린다. 4개의 거리 모퉁이에서 그는 만인의 저택인 공원에 하인 북풍에게 자기 명함을 맡겨 단골 손님들이 겨울 대비를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소피는 다가온 혹한에 대비하기 위해 자신도 하나의 독립된 세입자 위원회를 구성해야 할 때가 왔음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는 벤치 위에서 불안하게 몸을 뒤척였다. 소피의 겨울나기 계획은 그리 대단한 건 아니었다. 남들이 꿈꾸는 지중해 크루즈 여행이나 베수비오만에 떠도는 남쪽 하늘의 하늘 따위는 꿈도 꾸지 않았다. 그가 원하는 건 단지 3달 동안의 섬 생활이었다. 뉴욕 형무소가 있는 섬. 3달 동안은 먹을 것과 잘 곳이 보장되고 마음 맞는 사람들과 어울리며 북풍과 경찰로부터 안전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가장 이상적인 겨울이었다. 수년 동안 따뜻한 블랙에렐 섬의 교도소는 그의 겨울 숙소였다. 부유한 뉴요커들이 매년 팜비치나 리비에라로 휴가를 떠나듯 소피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섬으로 가는 여정을 준비해온 것이다. 그리고 이제 때가 왔다. 전날 밤 고대 광장에 솟구치는 분수대 근처 벤치에 누워 신문을 코트 밑에 깔기도 하고 발목과 무릎 위까지 덮기도 하면서 잠을 청했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그래서 섬은 그의 마음속에서 크게 자리 잡고 있었다. 시에서 극빈자에게 베푸는 자선 제도들을 그는 경멸했다. 소피는 법이 자선보다 더 자비롭다고 생각했다. 잠자리와 음식을 제공받을 수 있는 구호기관은 시립이든 자선단체든 얼마든지 있었다. 하지만 소피처럼 자존심이 강한 사람에게는 자선이라는 선물이 달갑지 않았다. 돈이 아니더라도 자선으로 받은 모든 것에 대해 정신적인 굴욕감을 감수해야 했기 때문이다. 카이사르에게는 브루투스가 있었던 것처럼 자선시설에는 하룻밤을 자려면 강제 목욕이라는 통행료를, 빵 한 조각에도 사적이고 개인적인 질문에 대답해야 하는 대가가 필요했다. 그러니 규칙에 따라 운영되더라도 개개인의 사생활에 지나치게 간섭하지 않는 법의 신세를 지는 것이 차라리 더 나았다.
소피는 섬으로 가기로 결심하자마자 곧바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가장 즐거운 방법은 비싼 레스토랑에서 실컷 먹고 돈이 없다고 말하고 순순히 경찰에게 넘겨지는 것이었다. 그러면 나머지는 판사가 알아서 처리해 줄 것이다. 소피는 벤치에서 일어나 광장을 벗어나 브로드웨이와 5번가가 만나는 아스팔트 길을 가로질러 걸었다. 브로드웨이를 따라 올라가다 그는 돌아서서 휘황찬란한 어느 레스토랑 앞에 멈춰섰다. 그곳은 최고급 포도주와 요리를 제공하는 레스토랑이었다. 소피는 조끼 가장 아랫단추부터 위쪽으로는 자신감이 넘쳤다. 면도도 했고 코트도 그럭저럭 멀쩡했다. 깔끔한 검정 넥타이는 추수감사절에 여자 선교사가 선물해 준 것이었다. 일단 테이블에 앉기만 하면 성공하는 셈이었다. 테이블 위로 드러나는 그의 모습은 웨이터의 의심을 사지 않을 것이다. 소피는 오리구이와 와인, 치즈, 커피를 주문하고 시가 한 대를 피울 생각이었다. 시가 한 개에 $1면 충분할 것이다. 레스토랑 주인이 엄청난 복수심을 품게 할 만한 큰 돈은 아니겠지만 그 정도 먹으면 겨울 피난처로 향하는 여정을 충분히 즐길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소피가 레스토랑 안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지배인의 시선이 그의 낡은 바지와 해진 구두에 꽂혔다. 힘차고 민첩한 손길이 그를 돌려 세우고는 아무 말도 없이 그를 인도를 향해 몰아내어 목이 달아날 뻔한 한 오리의 운명을 구제했다. 소피는 브로드웨이를 벗어났다. 그토록 갈망하던 섬으로 가는 그의 길이 이 길은 아닌 듯했다. 감옥에 들어가는 다른 방법을 생각해내야 했다. 6번가 모퉁이에 전등과 솜씨 좋게 진열된 상품으로 가득 찬 쇼윈도가 눈에 띄었다. 소피는 작은 돌멩이를 하나 주워들고 쇼윈도를 박살냈다. 한 경찰관을 앞세우고 사람들이 모퉁이를 돌아 달려왔다. 소피는 주머니에 손을 넣은 채 태연히 서서 경찰관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다. 범인은 어디 있어? 경찰관이 흥분하여 물었다. 내가 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소피가 냉소적으로 하지만 친절하게 말했다. 마치 행운을 맞이하는 것처럼. 경찰관은 소피가 이 일과 관련이 있다고 조금도 생각하지 않았다. 쇼윈도를 깬 사람이 경찰관과 단판을 벌이려고 버티고 서 있을 리 없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은 바로 도망치기 마련이다. 경찰관은 어떤 남자가 블록 중간쯤에서 택시를 잡으려고 뛰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는 경찰봉을 뽑아들고 그 사람을 뒤쫓아갔다. 소피는 2번이나 뜻을 이루지 못하자 마음이 상했다. 길 건너편에는 그다지 화려하지 않은 레스토랑이 하나 있었다. 그 레스토랑은 왕성한 식욕과 소박한 지갑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레스토랑이었다. 소피는 낡은 바지와 해진 구두를 신고도 아무런 제재 없이 레스토랑에 들어갈 수 있었다. 그는 테이블에 앉자마자 비프 스테이크, 핫케이크, 도넛, 파이를 시켜 먹고 나서 웨이터를 불러 자기는 작은 동전 하나도 없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자, 빨리 가서 경찰관 불러요.
소피가 말했다. 신사를 기다리게 하면 안 되지. 경찰관은 무슨 경찰관이야? 맨해튼 칵테일 속 체리 같은 눈을 가진 웨이터가 버터 케이크 같은 목소리로 말했다. 이봐, 콘. 두 웨이터가 소피를 끌고 나와 딱딱한 길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그는 목수가 자를 피듯 관절 하나하나를 툭툭 털며 옷의 먼지를 털어냈다. 체포는 장밋빛 꿈에 불과했다. 섬이 아주 멀리 있는 듯했다. 두 집 떨어진 약국 앞에 서 있던 경찰관은 웃으며 그냥 가버렸다. 소피는 5블록쯤 이동한 후에야 다시 체포될 기회를 얻으려는 용기가 났다. 이번에야말로 어리석게도 틀림없으리라고 생각한 기회가 찾아온 것이다. 수수하면서도 산뜻한 옷차림을 한 젊은 여성이 쇼윈도 앞에 서서 면도용 컵과 잉크병에 진열된 것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고 있었고, 거기서 2야드쯤 떨어진 곳에서 덩치 큰 경찰관이 심각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소피는 비열한 남봉꾼 역할을 해볼 작정이었다. 세련되고 우아한 외모의 여인에게 집적되면 양심적인 경찰관이 옆에 있다가 곧 그의 팔을 유쾌하게 잡아챌 테니 이번에는 틀림없이 그 작고 아늑한 섬에 있는 겨울 숙소로 가게 되리라고 그는 믿었다. 소피는 여자 선교사가 준 넥타이를 고쳐매고 말려 올라간 셔츠의 소매를 잡아당기고 모자를 비스듬히 쓴 채 그 젊은 여인에게로 슬쩍 다가갔다. 그는 그 여자에게 헛기침을 하며 추파를 던졌다. 소피가 눈을 가늘게 뜨고 보니 경찰관이 자신을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다. 젊은 여인은 몇 발자국 물러나 다시 면도형 컵을 골똘히 쳐다보고 있었다. 소피는 대담하게 그녀 곁으로 다가가 모자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이봐, 베넬리야, 우리 집에 가서 같이 놀지 않을래? 경찰관은 계속 바라보고 있었다. 이 여인이 경찰관을 향해 손가락만 까딱해도 소피는 자신의 고립된 안식처로 향할 참이었다. 그는 벌써부터 경찰서의 아늑하고 따뜻한 공기가 느껴지는 듯했다. 젊은 여인은 그를 빤히 쳐다보더니 손을 뻗어 소피의 옷자락을 잡았다. 좋아요, 마이크. 그녀가 기쁜 듯 말했다. 맥주 한 잔 사주신다면야 좋죠. 아까부터 당신에게 말을 걸고 싶었는데 경찰이 노려보고 있어서 못했어요. 소피는 참나무에 달라붙은 담쟁이 덩굴처럼 그에게 달라붙은 젊은 여자를 데리고 우울하게 경찰관 옆을 지나갔다. 그는 자유를 얻을 운명인 듯 보였다. 다음 모퉁이에서 그는 여자를 뿌리치고 달렸다. 그러고 나서 그는 밤이면 가장 밝은 거리로 변하여 연인들이 사랑을 속삭이고 가곡을 부르는 장소에 멈춰섰다. 모피를 입은 여자들과 외투를 입은 남자들이 차가운 공기 속에서 활기차게 걷고 있었다. 소피는 갑자기 어떤 무시무시한 마법이 자신을 체포당하는 걸 방해하는 게 아닌가 하는 공포에 사로잡혔다. 그 생각에 약간의 공황이 찾아왔고 그는 화려한 극장 앞에서 위풍당당하게 걷고 있는 다른 경찰관을 마주쳤을 때 질서 방해 행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도 위에서 소피는
술에 취한 듯 거친 목소리로 횡설수설하며 주정을 하기 시작했다. 그는 춤을 추고 소리도 지르고 울부짖기도 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경찰관은 곤봉을 휘두르다가 소피에게 등을 돌리고 한 시민에게 말했다. 이 사람은 예일대 학생인데 예일대가 하트퍼트 대학을 이겼다고 이렇게 좋아하는 겁니다. 시끄럽긴 하지만 해가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냥 내버려두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낙담한 소피는 헛소동을 멈췄다. 도대체 왜 경찰관은 자신을 체포하지 않는 걸까? 그의 생각에 그 섬은 도달할 수 없는 유토피아처럼 보였다. 그는 차가운 바람을 막기 위해 얇은 코트 단추를 채웠다. 시가 가게에서 잘 차려입은 남자가 흔들리는 시가에 불을 붙이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는 문 바로 옆에 우산을 놓아두었다. 소피는 안으로 들어가 우산을 집어들고 천천히 나왔다. 시가에 불을 붙이던 남자가 황급히 뒤따라 나왔다. 그건 내 우산이요. 그가 엄하게 말했다. 아, 그래요? 소피가 비꼬며 절도에 모욕까지 덧붙였다. 그럼 경찰에 신고하는 게 어때요? 내가 당신 우산을 훔쳤잖아요. 왜 경찰관을 부르지 않는 거요? 저 모퉁이에 경찰관이 있어요. 당장 경찰관을 부르라고요. 우산 주인은 발걸음을 늦췄다. 소피도 마찬가지로 발걸음을 늦추었다. 또다시 자신에게 불운이 닥칠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경찰관은 두 사람을 호기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다. 아시다시피 이런 실수는 자주 일어나죠. 이게 만약 당신의 우산이라면 용서하십시오. 오늘 아침 어느 레스토랑에서 주워온 거예요. 이게 당신의 우산이라는 걸 알아보신다면 실례했습니다. 틀림없이 내 거야. 소피가 사악하게 말했다. 전직 우산맨이 물러났다. 경찰관은 두 블록 떨어진 곳에서 다가오는 전차 앞으로 길을 건너려는 연회복을 입은 키 큰 금발 미녀를 돕기 위해 서둘러 길 건너편으로 갔다. 소피는 도로 보수 공사를 위해 파헤쳐 놓은 거리를 따라 동쪽으로 걸어가다가 그는 분노에 차 우산을 구덩이에 던져버렸다. 그는 헬멧을 쓰고 곤봉을 든 경찰관들을 향해 투덜거렸다. 그들에게 잡히고 싶은데 그들은 그를 절대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왕처럼 여기는 듯 했다. 마침내 소피는 동쪽으로 뻗어있는 길들 중 하나에 도착했다. 그곳은 어두컴컴하고 조용했다. 그는 메디슨 스퀘어 파크 쪽으로 가고 있었다. 비록 집이 공원 벤치일지라도 귀소 본능은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다 유난히 조용한 어느 길 모퉁이에 이르러 소피는 발걸음을 멈췄다. 고풍스럽고 널찍한 박공지붕에 오래된 교회가 보였다. 보랏빛 창문으로 은은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안에서는 오르간 연주자가 다가오는 주일에 연주할 찬송가를 연습하고 있었다. 감미로운 음악이 소피의 귀를 사로잡았고 그는 철책에 기대었다. 달은 눈부시게 고요했고 차량과 행인은 드물었다. 처마 밑에서는 참새들이 졸린 듯 지저귀고 있었다. 잠시 동안 마치 시골 교회의 마당 같았다.
그 오르간 연주자가 연주하는 찬송가를 듣자 소피는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 그 찬송가는 어머니와 장미, 야망과 친구들, 그리고 순수했던 생각들로 가득했던 그 시절에 들었던 찬송가였다. 소피의 수용적인 마음 상태와 오래된 교회에 대한 영향이 결합되면서 그의 영혼에 갑작스럽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자신이 빠져들었던 깊은 구덩이, 타락한 나날들, 하찮은 욕망들, 끝장난 희망들, 망가진 능력,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구성하는 저열한 동기들을 생각하자 순식간에 공포에 질려 몸을 떨었다. 그리고 잠시 후 그의 마음은 이 새로운 기분에 짜릿하게 반응했다. 즉각적이고 강한 충동이 그를 절망적인 운명과 싸우게 만들었다. 그는 수렁에서 몸을 빼내고 다시 자신을 사로잡고 있는 악을 정복하고 다시 사람답게 살고 싶었다. 아직 시간이 있었다. 그는 아직 젊었다. 그는 과거의 열망을 되살리고 흔들리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추구하고 싶었다. 이 엄숙하지만 달콤한 오르간 소리가 그에게 혁명을 일으켰다. 내일 그는 활기 넘치는 도심으로 가서 일자리를 찾기로 마음먹었다. 모피 수입업자가 그에게 운전기사 자리를 제안한 적이 있었다. 내일 그를 찾아 그 자리를 부탁해 볼 것이다. 그는 이 세상에서 한 사람의 몫을 제대로 해낼 것이다. 소피는 누군가 자신의 팔을 잡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재빨리 돌아보니 얼굴이 넙대대한 경찰관이었다.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요? 경찰관이 물었다. 아무것도 안 하는데요? 소피가 대답했다. 그럼 따라오시오. 경찰관이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즉결재판소의 판사가 판결을 내렸다. 섬에서 금고 3개월. 지금까지 오헨리의 경찰관과 찬송가 함께 하셨습니다. 정말 너무 안타깝죠? 소피가 드디어 새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심한 그 순간 정말 모든 게 어긋나 버렸네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간절할 땐 잡히지 않다가 마음을 내려놓는 순간에야 다가오는 일들. 그래도 그게 또 인생의 묘미 아닐까요? 오늘도 작은 아이러니 속에서 따뜻한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